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유권자가 해리스 후보가 더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이민 문제만큼은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100마일에 달하는 허리케인 프랜신이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와 인근 미시시피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6개 상점이 불탔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도시에서 분홍색 수돗물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가 토론의 승자라는 답변이 63%로 많았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겼다면서도 2차 토론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도 해리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해리스는 토론을 끝낸 직후 유세장을 찾아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You guys know how I am. Okay, today was a good day. 트럼프 역시 승리를 자평하면서도 2차 토론은 내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This was my best debate. I thought it was very good. 다음 날 아침 두 후보는 9.11 테러 23주년 추모 행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해리스의 밝은 얼굴, 트럼프의 어두운 표정이 말해주듯 긴급 여론조사에서 63%가 토론 승자는 해리스 후보라고 답했습니다. Kamala Harris did very well. She did. She kept her cool. She didn't lose control. 해리스가 전체 답변 중 46%, 트럼프가 30%를 상대방 공격에 사용하면서 해리스는 창, 트럼프는 방패를 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켜보면서 여러 표정과 손짓으로 목소리 없는 토론을 이어갔다면 트럼프는 주로 앞만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정면 승부를 피한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습니다. 해리스의 분노 유발 전략도 통했습니다. 형사재판처럼 트럼프가 발끈할 만한 소재, 즉 미끼를 던졌을 때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This is so rich coming from someone who has been prosecuted for national security crimes, economic crimes, election interference. She went out. Wait a minute. I'm talking now. If you don't mind, please. Does that sound familiar? 팩트체크를 통해 트럼프의 29개 발언이 거짓 또는 과장 판정을, 해리스도 2건이 거짓 판정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민심도 갈려서 해리스는 트럼프에 다가가 악수를 청한 장면이 화제였다면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They're eating the pets. 불법 이민자가 반려동물을 잡아먹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은 조롱의 대상이 됐습니다. 또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토론을 지켜보고 해리스 지지를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박빙 구도의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스위프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2억 8천만 명입니다. 이미 900만 명 넘게 해리스 지지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TV 토론에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트럼프 후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이 TV 토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 23%가 트럼프 후보에 대한 투표를 재고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6%는 이미 마음을 바꿨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경제와 이민 문제에 대해
트럼프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각각 55%와 56%로 나타났지만 해리스 후보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35%와 33%에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앞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62%라는 승리 여론을 얻었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패배한 사실을 지목하면서 현재 경합주의 지지율 양상이 혼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 결과가 얼마나 대선에 영향을 줄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토론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후보가 너무나 질문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 진행자들 역시 자신에게만 팩트체크를 강요했다면서 3대1의 토론이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3건의 대형 산불들이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은 무섭게 퍼지고 있고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이 총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2만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대피한 가운데 당국은 사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구름 사이로 산불 연기가 솟구칩니다. 곳곳에서는 산등성이를 따라 치솟은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바람을 타고 내려온 검은 연기는 마치 주택가를 집어삼킬 듯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하늘 전체가 온통 주황색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3곳에서 발생한 산불은 6일 만에 이미 10만 에이커 이상의 면적을 불태웠습니다. This is currently the largest active fire in the state of California. Our priority remains the protection of life and structure and infrastructure defense. We currently have 2,500 structures that are threatened by this wildfire. 지난 5일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라인 산불은 3만 4천 에이커를 태웠고 현재 6만 5천여 채의 구조물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의 화재로 꼽히는 브릿지 산불은 발화 하루 만에 화재 규모가 10배나 커지면서 무려 4만 8천 에이커가 전소됐지만 진화율은 여전히 0%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도 빠르게 퍼져 결국 리버사이드 카운티까지 번졌습니다. 통제 불능 수준의 산불로 수많은 주택과 차량, 산간 지역의 목장들도 초토화됐습니다. 대피 명령과 경고도 확대되면서 수십만여 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I was going to evacuate to Big Bear, but now they shut that down. The only way out of here, from what I understand, is Highway 18. There are 5,513 homes that are under an evacuation order, affecting 19,295 residents. There are 9,581 homes currently under an evacuation warning, affecting 33,533 residents. 현재 6천여 명의 인력이 동원돼 화재 진압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불길을 잡기란 쉽지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할 뿐더러 최근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번졌기 때문입니다. It's crazy. We have so many trees and some brush around the houses, and with these hot embers, look out. 이런 가운데 오늘 팜데일 지역에서도 조슈아 산불로 명명된 또 다른 화재가 보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들어 6천여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고 98만 에이커가 불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강력한 폭우를 동반하며 루이지애나주에 상륙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허리케인 프랜신이 최대 풍속 96마일 이상에 해당하는 2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이 강화돼 모건시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테레본 페리시 카운티에 상륙했습니다. 상륙 당시 프랜신의 최대 풍속은 100마일에 달했으며 북동쪽 방향으로 시속 17마일 속도로 이동하면서 루이지애나 남부와 미시시피 남부에는 4에서 8인치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That's going to push a number of rivers up to and even above flood stage. So that's going to be a problem. It is important that people adhere to the warnings that their local officials put out. It took for us to, hear about the storm coming and about how strong the storm was going to be. And then we was in a mobile home. We just wanted to be safe. To make sure we're safe, we came to
recreational center.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두 주의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지대와 해안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실내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프랜신의 영향으로 루이 암스트롱 뉴올리언스 국제공항에서 오늘 저녁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해당 지역의 학교와 공공기관도 문을 닫았고 10만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보스턴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상점 여러 곳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림필드 소방국은 어제 저녁 9시 20분쯤 포스트오피스 스퀘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해 올드타운 마켓 부근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지붕 전체로 번지면서 결국 쇼핑몰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점들까지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당시 6단계의 화재 경보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화재가 발생한 상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오래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불이 빠르게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최대 6곳의 상점이 전소됐으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동네에서 수돗물이 분홍색으로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셸비시는 지난 8일 주민들에게 4개의 수도 펌프 중 2개가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물에서 과망간산 칼륨이 과다 검출돼 수돗물 색이 분홍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국은 물을 마시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어제 결국 물 경보를 발령하면서 주민들에게 가능한 한 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민들은 수돗물이 분홍색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갈색으로 나오기도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특히 수년 동안 이 같은 수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Like iron, like you are drinking straight pennies. That's what it tastes like. It is horrible. Our kids don't even like to use our ice because that's what it tastes like. Who's gonna give bright pink water to their children? Who wants to use that for anything? 앞서 지난 2월에도 해당 지역의 수돗물에서 물을 마시기 어려운 수준의 망간이라는 금속 성분이 정상 수준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당국은 주민들에게 무료 생수를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학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동과 관련한 성적 영상물을 소유하다 적발된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지난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전직 백맨 고등학교 교사인 시우콩 시색에 징역 17년 6개월과 평생 보호관찰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은 17년 후 석방되는 조건하에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시우콩 시은 지난 2020년부터 얼바인의 백맨 고등학교에 재직하며 학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12살 미만의 어린이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촬영한 후 이와 관련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음란물을 제작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시세 피해자 가운데는 성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별도의 형사 고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의 수상자와 입상자들이 LA 한인사회를 찾아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미스트롯3의 탑7과 스페셜 게스트 등 8명의 가수들은 다음 달 11일과 12일 LA 한인 팬들을 대상으로 갈라 디너쇼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등 미스트롯3의 진선미 수상자들을 비롯해 미스김과 나영, 김소연, 정슬, 염유리 등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의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탑 클래스의 트로트 우리 젊은 전설들이 오니까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공연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한인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업체도 돌 겁니다. 팬 사인회를 하는 공연 하루 전에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인회 등에다가 우리 티켓을 좀 취약 계층을 위해서 수백 매 협찬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편 출연진들은 공연에 앞서 LA 한인타운에서 팬사인회를 갖는 등 한인 팬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LA시의회가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22% 인상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LA시의회는 어제 하수도 서비스 요금 인상안을 표결에 붙여 11대 3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이 22% 인상되며 2028년까지 요금이 매년 올라가면서 4년 후에는 현재 요금의 약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LA 위생국은 대규모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약 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요 계획으로는 파이프라인 교체, 물 재활용 시설 건설,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모니카 로드리게스와 케빈 드레온, 헤더 허트시 의원 등은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해 부동산 소유주와 비즈니스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캐런 베스 LA 시장이 조례안을 승인해 확정하면 다음 달부터 LA시 하수도 요금은 인상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 있는 탐폰 브랜드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연방당국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중금속이 발견된 탐폰을 사용할 때 체내에서 얼마나 방출되고 흡수되는지를 실험해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추가 연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UC 버클리를 포함한 대학 연구팀이 미국의 14개 브랜드의 탐폰 30개를 분석한 결과 모든 탐폰 제품에서 비소와 바륨, 납, 그리고 구리 등 16가지 독성 금속 성분이 검출된 바 있습니다. FDA는 이번 연구가 탐폰에 포함된 금속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금속이 노출됐을 때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현재 여성의 50%에서 최대 80%가 탐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 한 명당 평생 평균 7,400개의 탐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새로 발표됐습니다.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했지만 둔화세가 주춤하는 수치도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2.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상승률보다 0.4%포인트나 하락하며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에 들어맞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0.8% 하락하며 CPI 상승률 둔화에 기여했지만 주거비가 0.5% 오르며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수치였습니다. 전월 대비 0.3% 상승해 7월 0.2%보다 더 올랐고 전문가 예상치 0.2%도 웃돌았습니다. 근원 물가는 물가 상승의 기본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연준이 다음 주 FOMC에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에 나설 이유가 그만큼 적어진 겁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5%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불안감이 퍼지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가 급등하면서 주요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Clearly a lot of volatility we've been seeing the past couple of weeks continuing today. The market is essentially reacting to the macro environment. 한편 뉴욕 증권거래소는 9.11 테러 23주년인 오늘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장을 열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오늘의 도전이 PCB의 능력을 만나면
내일의 더 큰 가능성이 되니까. 오늘의 Feasibility, 내일의 Possibility. PCB뱅크. 세상의 모든 성공은 작은 가능성에서 시작된다. 위대한 내일을 품은 한 뼘의 가능성. PCB뱅크 크레딧 카드. PCB뱅크.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선고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였습니다. 검사들은 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맡긴 채 김 여사를 조사했습니다. 늑장 조사,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들은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거나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관심은 주가 조작에 100억 원대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전주 손모 씨에게 쏠립니다. 1심 법원은 손 씨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보다 거래 규모가 큰 손 씨가 무죄라면 3일 매수가 전부인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재판 도중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적어도 주가 조작 사실을 눈치채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한다면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 기소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가 조작 의혹 시기를 어디까지 넓힐지도 변수입니다. 1심 법원은 1차 시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2차 시기 거래만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1, 2차 시기 모두 주가 조작 세력에게 위탁된 건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정도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차 시기도 범죄 기간으로 인정하면 김 여사가 받는 의심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지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 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했지만 김 여사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집요한 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등록 업체 처벌과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인신매매나 폭행, 협박 등 반사회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20대 홍모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대부업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250만 원 넘게 갚았지만 한 달 이자가 원금의 50%에 달해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대부업자는 홍 씨와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야 돈 안 갚냐 하면서 이제 뭐 욕설이나 이런 건 당연하고 흥신소 고용해서 너희 엄마 가게 찾아갈게 하면서. 이 업자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6%로 제한합니다.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인 20%를 받지 못하게 차단하는 겁니다. 이런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할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범죄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이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계획입니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접근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등록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올려 등록 문턱도 높이고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시켜 3년간 재진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연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지난 1년 새 24% 넘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 기획사를 사칭한 채용 문자나 친구가 되고 싶다며 접근하는 방식으로 스팸 문자가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신고 건수는 몇 년 새 10배나 늘었는데 관련 예산은 줄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최근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는 문자입니다.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면 하루 80만 원까지 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와이스의 JYP, 방탄소년단의 빅히트까지 내로라 하는 기획사들 이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가짜, 불법 스팸입니다. 자세히 보니 스팸 감시망을 피하려고 글자마다 띄어쓰기를 했고 전화하면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 해외에 있는 자신과 친해지자며 메신저 친구 추가를 유도하는 문자도 갑자기 늘었습니다. 친분이 쌓이면 돈을 요구하는 사기, 일명 로맨스 스캠입니다. 많이 와요. 한 4월 달 이 정도부터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떤 내용이에요? 한국에 놀러 오고 싶어요. 나랑 며칠 놀아줄 시간 있어?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 건을 넘어 연말엔 4억 건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2022년 3,870만 건에서 2년 만에 10배로 폭증하는 겁니다. 로맨스 스캠 문자가 사실상 스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걸 감안하면 실제 문자 공해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행법이 광고성 문자만 스팸으로 분류해 친목을 가장하는 로맨스 스캠은 실제 송금 피해가 일어나야만 사기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데 스팸 관련 예산은 제자리 걸음.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4% 줄었습니다. 정부도 스팸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조사 강화 등의 예산을 충분히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불법 스팸 발송 현황 파악에 나섰던 방통위는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자회사의 직원을 최대 30% 감원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감원 지시폭은 영업과 마케팅 직원 약 15%, 행정 직원 최대 30%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올해 말까지 감원을 시행해 미주와 유럽,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다른 소식통들을 통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인력 감축 계획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인력 구조 조정은 주요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된 데 따른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진 탓에 지난해 이익이 1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과 중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켓이 엄청난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이 발사된 건데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발사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우주선에는 러시아는 물론 미국 우주인도 탑승했는데요.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202일 동안 42가지 실험을 한 뒤 내년 4월 귀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러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우주 분야에서 두 나라 간 협력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온건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방과의 핵합의 복원을 모색해 왔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이란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핵합의 부활을 위한 회담을 여는데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은 이란 외무부가 핵합의 부활을 언급한 바로 다음 날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제공을 들어 제재를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들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이란이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지원했다고 일제히 보도했고요.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 군사 지원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회사 6곳 등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의혹 보도 당일부터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지만 핵합의 복원을 위한 서방과 이란의 협상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EU가 우크라이나를 거쳐오는 러시아산 가스 없이도 살 준비가 됐다고 밝힌 건데요.
올 겨울 난방 수요에 대응할 만큼 가스 비축분이 충분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과 계약을 맺은 우크라이나는 자국을 지나는 가스관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18%를 차지하고요. 전쟁 전인 45%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기아 터보 하이브리드는 당신이 시도하지 못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먼 길을 운전해 도착한 원정 경기에서 갖는 멋진 테일게이트 파티처럼 말이죠. Brisket anyone? 아직 해보지 못한 그 일을 해보세요. 더 뉴 기아 카니발 터보 하이브리드.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응급 환자를 위해 꽉 막혔던 길이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지는 모습. 이제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지만 볼 때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요. 긴급 차량 진로 양보, 배려가 아니라 의무인 이유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 차를 세우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성이 초조한 듯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2개월 아기가 열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가던 길인데 아기 상태는 악화하고 설상가상으로 도로까지 꽉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출동한 경찰이 아기를 순찰차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사이렌이 울리자 위기를 직감한 운전자들 하나 둘 길을 터주고요. 덕분에 50분은 더 걸릴 길을 10분 만에 달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던 아기 재빨리 응급조치를 받아 무사할 수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누군가의 생명이 달린 1분 1초를 위해서라도 긴급 차량 진로 양보는 필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가도로 아래 3개 차로가 있는 도로인데요. 네, 보셨죠? 1개 차로를 막고 지금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찌든 때 불리려고 거품까지 충분히 묻혀 꼼꼼하게 차를 닦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큰 도로에서 다른 차들 통행까지 방해하며 꼭 이래야 할까요? 환경까지 훼손하며 하천에서 세차하는 몰상식한 운전자부터 골목길에 차를 닦는다며 물을 튀기다 보행자에게 불편 끼치는 민폐 차주는 있었지만 큰 도로에서 이러는 건 처음 보는데요. 누리꾼들은 하다 이제 길막 세차까지 하느냐며 황당해했습니다. 최근 중국 산시성 지역 일대에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위기의 순간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선 용감한 버스 기사가 포착됐습니다. 급작스러운 폭우가 도로 일대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급류로 변해 흐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오토바이와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겨우 도로에 걸쳐 있었는데요. 이를 본 버스 기사가 차를 세우고 물길을 헤치고 뛰어들어 구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 승합차 운전자는 위태롭게 차량 앞부분에 올라앉아 구조를 기다리는 듯하죠. 이 정도 물살이면 차도 떠내려갈 것 같은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한 기사가 버스로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거센 물살에 그만 떠내려가고 맙니다. 천만다행으로 물에 휩쓸린 기사는 나무를 붙잡고 버텼고요.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이 없다는데요. 사고 후에 30대 여성 기사는 다음에도 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똑같이 사람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 국내에서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일본의 한 유명 식당도 비계 돼지고기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손님이 받았다는 샤브샤브용 이베리코 돼지고기 2인분입니다. 한눈에 봐도 선홍빛 살코기보다 비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모습이죠. 이걸 어떻게 샤브샤브로 먹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이 식당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였고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고기를 내올 때 직원들이 분명히 상태를 봤을 텐데 뻔뻔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식당 측은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원래 지방이 많지만 사진상의 고기는 판매하면 안 됐다며 다시는 이런 고기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